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혼자 거주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고령자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환 보장 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간병인 지원 일당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확실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죠. 이렇게 추운 날씨와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 보장을 챙기는 방법 살펴드립니다. 박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보험 몇 건이나 갖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서너 건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7건, 8건, 심지어는 뭐 20건까지도 가입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이 담보는 여기 없고 또 저 담보는 여기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늘어나고 증권의 개수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담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증권 안에 지금 보신 것처럼 뇌, 심혈관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면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없는 담보. 2대 질환 오늘 제대로 지금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2대 질환 하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또 주위를 보시면 경험하셨을 법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응급하다, 위급하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하게 2대 질환하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발병 초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요.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바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뇌와 심장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은 바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요.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 또는 뭐 식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것을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넓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증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3가지 종류에 속하십니다. 첫째, 뇌출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이 단어가 있으실 거고요. 가장 많이 가입하신 담보가 이 2가지. 두 번째는요. 뇌졸중이죠. 조금 더 뇌출혈보다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졸중과 여전히 심장 쪽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이 담보를 대부분 2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여기 있죠. 네,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 우리가 말한 2대 질환은 전부 다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신 담보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요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좋은 담보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위 1, 2, 3, 1, 2, 3위를 한번 제가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A사, B사, C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눈에 가장 어떤 게 먼저 띄나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이 1위가 있고요. B 손보사도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1위가 있네요. C사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1위,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험률이죠. 가장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많이 발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위험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모든 보험사는 나이와 이런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만큼 이렇게 위험률이 높은 걸 보면 우리 시청자들도 내가 이 담보를 준비하면 나도 나중에 이런 확률에 의해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질병 입원 일당이죠. 질병 입원 일당은 사실 이것도 1, 2, 3위 안에 무조건 드는데 지금 현재 질병 입원 일당 하루만 입원해도 돈을 주는 이 입원 일당의 가성비가 가장 안 좋죠. 가장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입원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위험률이 높아졌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1, 2, 3위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뇌와 심장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계속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혈관 질환을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중풍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문 용어로 뇌졸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뇌출혈과 뇌경색 중에서요. 뇌경색은 뇌로 향하는 동맥이 막힘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돼서 뇌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뇌 괴사가 일어나는 뇌 기능 및 상실로 인해서 치명적인 뇌 손상이 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가장 많이 알죠? 이 뇌졸중 특약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뇌졸중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 63%를 차지하는데 첫째 뇌출혈, 둘째 뇌경색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뇌출혈만 갖고 있느냐 뇌경색을 갖고 있느냐 둘 다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상세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큰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출혈은 요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죠. 여기 네, 뇌출혈은 딱 세 가지가 있네요. 60, 61, 62. 여기 세 가지가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졸중.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조금 더 보장이 넓죠.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나 한 2, 3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는요. 특정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뇌출혈, 뇌졸중보다 더 많은 보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뇌혈관 질환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보장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뇌졸중까지만 해도 괜찮은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뇌졸중 안에는요. I64라는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혈인지 경색인지 터졌는지 막혔는지 모르는 뇌중풍은 이 뇌졸중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서 받느냐? 이 뇌혈관 질환은 담보를 가입을 하셔야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대 질환하면 그냥 뇌와 심장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절대로 이런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인 담보를 가입하셔야만이 우리가 어떤 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6배 이상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8배 이상 뇌졸중 발병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보장을 준비하실 때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를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심장질환으로 가볼 텐데요. 심장질환 앞에 허혈성이란 말이 붙어 있죠. 우리가 2대 진단비 할 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또 수술비도 그렇게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허혈성이란 것은 그야말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 혈이 부족하다. 그래서 허혈이란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협심증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경우 또 의식불명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또 사망에 이르게 되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그야말로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오래된 심근경색증이 있죠. 서서히 진행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심장 어떤 보장으로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 게 아니고 서서히 만성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가 내 심장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시청자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만성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장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장질환 또한 이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 9% 정도밖에 해당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받을 확률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이죠. 특정은 얘보다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요. 이 진단비를 받을 때 이 허혈성에 관한 담보를 갖고 있으면요. 심장에 대한 모든 거, 협심증뿐만 아니고요. 기타에 포함된 거, 그리고 만성 허혈성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질환 할 때도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허혈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런 담보를 선택하셔야지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 질환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91% 정도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내가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가 저렴하다고 이것만 많이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허혈성이나 특정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플랜을 제가 2개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은 2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좋은 담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두 회사를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저렴한지 보시고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저는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었고요. 1,000만 원. 수술비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뇌에 대해서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혈관 질환으로 진단비 1,000, 수술비 1,000.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요. 진단비 1,000, 수술비 1,000 이렇게 두 가지로 가장 범위가 넓은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40대나 18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열거해서 이 안에 굉장히 자주 빈도수가 높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도 물론 가지수가 나뉘긴 하지만 이 할 때마다 회당 무한 반복해서 드리는 이 40대 안에도 뇌와 심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뇌나 심장으로 수술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기타 수술비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보완하실 수도 있고요. 없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담보라고 보여지는데 40대와 50대, 60대 남자, 여자로 구분했었을 경우에요. 40대 같은 경우는요. 남녀 3만 원이면 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전부 가입하실 수 있고요. 50대도 여성은 3만 원, 남성은 4만 원대. 60대 같은 경우도 4, 5만 원으로 이렇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90세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보험 나이 90세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년 나 100세 만기로 했고요. 중요한 것은요. 보험료 납입 면제도 있습니다. 내가 암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80% 후유장애,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폐, 신부전 이런 발병이 생겼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B플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플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똑같이 동일하게요. 뇌에 대해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심장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회사에 따라서 약간 특이하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는 71대 수술비를 50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내 혈관을 같이 묶어서
이거는 신부전이나 뭐 부정맥 같은 경우도 보장을 해주는 부분을 제가 500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에 A 플랜과 B 플랜은 내 회사 차이로 약간의 담보는 다르지만 보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제가 맞춰드렸는데요. 이렇게 했었을 경우도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같은 경우는요, 더 저렴하게 되죠. 28,000원 여성, 남성은 42,000원. 50세는 3만원, 5만원대, 60세도 3만원, 6만원대. 회사마다 약간 상이하고요. 최저 보장도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가 4만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약간 한도는 조정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진단비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수술비를 뭐 2,000까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맞춤 설계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담보만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도 동일한 조건으로 AB가 동일하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담보를 안내해 드렸고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이대 질환은 반드시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겠고요. 고령자나 유병자, 즉 90세까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거죠. 과거에 2, 3년 전에는 절대로 가입할 수 없었던 담보들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맞춤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를 가지고 받고 또 받는 이 수술비를 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요. 내열과 있는 허혈성이 없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 바로 내 증권 보시고 점검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담보만 준비하시면 나중에 어떤 큰 질병이 와도 든든하게 내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뇌 심혈관 보장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대 질환이라고 다 같은 이대 질환 보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범위가 넓은 이대 질환 보장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 나이가 들수록 워낙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신 분들도 보장 범위를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박지영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을 포함한 3대 질병 중에 암을 제외한 이 두 가지를 2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이대 질환은 굉장히 발병 확률도 나이 들수록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내가 치료비뿐만 아니고 생활고까지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아야 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나이 들어서 소득이 끊겼을 때 이런 치료비까지 부담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한 살 한 살 오를 때마다 이 담보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담보,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혈관 질환들이 치료비도 상당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생활비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대 질환 진단비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면 참 좋은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비 대신에 수술비를 2배로 올려서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이대 질환 입원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질병 입원 일당은 상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위험률이 높아서 비싸지만 이대 질환만 딱 보장해주는 그 입원비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함께 가입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거 외에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환자실 입원을 통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기 때문에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있어요. 최고 30만 원까지 하루당 받을 수가 있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하더라도 보험료 1,000원대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질병 중환자실 입원비도 함께 가입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잘 조합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단비가 부담이 되신다면 수술비를 2배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입원비를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 혈관 질환 보장,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살펴드렸고요. 강의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나 이대 질환 보장 리모델링 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가족 네. 전체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간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네. 한번 추천받고 특징 살펴볼까요? 네. 부모를 부양하는 분신 분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조사를 했더니요. 중년층의 33.1%가 부모를 부양하는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게 간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나이가 드셔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내 가족이 아프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료비, 수술비, 생활비 그리고 간병비가 있는데 오늘은 간병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많이- 사실 3명 중에 1명이면은 그쵸. 우리가 뭐 정말 가까이서 볼 수 네. 있는 문제고 간병인이 워낙 또 부담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 많으신 분들이요. 질병이 걸릴 걸 대비해서 어떤 거 준비해요? 진단금이라든가 수술비 많이 그렇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병에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걸로 어찌됐든 의료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입원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입원했을 때 나를 위해서 케어해주는 그런 간병을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없게 된다 그러면 큰 이중고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아프셔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예. 간병해 주실 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시겠어요?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저 네. 때문에 좀 일정이 많이 좀 취소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자녀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직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좀 너무 고령이셔서,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돌싱이나 뭐 미혼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 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입원했을 때,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충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입니다. 오늘의 예. 키워드인 간병인 일당 지원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요, 간병인 지원 보험은요,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내가 입원했을 예. 때 사람이 나와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런 간병인 보험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보시면요. 예. 암이라든가 뇌졸중, 치매 이런 중대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만약에 되시면은 안면마비가 와서 뭐 한쪽 다리 아니면 한쪽 손 이렇게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시면 혼자서 뭐 밥을 먹는다던가 혼자서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꼭 있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요. 노인성 질환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디스크 수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옆에서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워낙 거동이 불편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뭐 상해로 인해서 크게 다치시게 되면 뭐 수술을 한다. 그러면 혼자서 움직이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벌이 가정에 우리 자녀가 아파요. 네. 아프게 되면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어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너무도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도 우리 간병인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이제 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아프시면 참 그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요. 네. 자, 지금 현재 입원 네. 중인 환자 간병 실태가 있네요. 네, 그래서 현재 입원 중인 간병 실태를 좀 봤어요. 예. 봤더니요, 급성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에요, 상급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우리 가족이 케어를 해주는 간병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지만 뭐 일반 종합병원이라든가 중소병원에 만약에 입원했을 때는요, 간병인 없이 나홀로 병실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급성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잖아요. 만성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장기간 입원을 하다 보니까 간병인이 88% 그리고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가 한 12%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예.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간병비 얼마나 과연 들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궁금하네요. 네, 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난해 간병비 비용이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지난해 간병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무래도 고령화 그리고 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간병비 인상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때 1인 1케어를 할 경우에요. 하루에 드는 비용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해요. 예. 그렇게 따지면 한 달로 치면요.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치료비도 아니고 간병비로만 몇백만 원이 드네요. 근데 지금 이것도 12시간 정도 간병을 받았을 경우고요. 예. 만약에 24시간 받는다 그러면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 하루에 이렇게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 달로 따지면요.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그렇죠.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이고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만약에 입원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1인 1케어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대로 좀 이렇게 맡기시는데 그렇게 만약에 간병을 하게 되면 못해도 60만 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해요. 그만큼 적지 않은 비용으로 간병비 지원 보험 간병비가 나가는데요. 간병비 지원 보험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병인 필요하겠다 느끼긴 했지만 좀 실감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간병비 보험의 필요성을 좀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보시면요. 질병에 걸리시면 아무래도 의료비와 간병비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병을 한 90% 정도는 가족이 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이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진료비를 받더니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고요. 간병비가 무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라고 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내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예. 간병실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간병실직이요. 네,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일을 그만두고 옆에서 그렇죠. 돌보는 거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간병비가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버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배우자가 됐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을 충분히 있을 수 그만두고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간병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간병비 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이런 간병비 지원보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예. 예, 특징을 보니까요. 우선 가입 연령 중요하잖아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예. 첫날부터 입원을 했을 때 간병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낮에만 잠깐 와서 간병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와, 하루 종일 붙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의 질병당 무려 180일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병인 구하시려고 하시면요, 장기간 구하시는 거는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간, 하루, 이틀 이렇게 단기간 간병인을 구하기는요,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은 단기 간병인도 손쉽게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이번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예. 도와줄 거예요. 간병인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간병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입원 일당으로 대신해서 선택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 바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먼저 설정해 놓은 그 금액을 그 일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 그렇죠. 오, 근데 예. 가능하면 간병인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건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간병인이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뭔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도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요, 그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예. 말씀을 하시면 그 업체에다 말씀하시면 교체도 해드리기 때문에 오, 예, 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입 담보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가입 담보를 보면요, 우선 기본 계약으로 가입 필수 담보를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을 각각 10,000원씩만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보험료 보시면요, A사와 B사 회사 두 개로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 A사, B사 보시면 30대에서 60대까지 봤을 때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요. 예, 거의 비슷하게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회사 모두 다 최저보험료 10,000원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10,000원이 채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에다 다른 담보도 같이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시는데, 우선 이 두 회사를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A사 같은 경우에는요, 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A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증권에다가 피보험자를 여럿이 넣어서 온 가족 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하신데, 이럴 때는 최저보험료를 30,000원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운전자 보험은 상해 부분에 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에 관해서는 준비를 하실 수가 없는데, 이 B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다가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까지 같이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회사 모두 다 아프신 분들, 유병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간편제로 하셔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두 회사 다 모두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외에 다른 회사들도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년 갱신은 뭐 20대나 30대로 보시면은 갱신이기 때문에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로 간병인은 좀 필요로 하시는 50대 분들을 보고 봤을 때는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나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 보험료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 그렇죠. 없이 이렇게 비싼 간병비를 네, 준비할 네,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네.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 2가지, A사와 네네. B사 보험을 좀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한 가지 딱 추천을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전문가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A사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지금 보시면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에다가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추가해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러네요. A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는요, 여기에 사업비가 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비자분들께 A보험 좀 권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면서 A보험의 장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에다가 피보험자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보험, 엄마 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거기다가 아빠, 우리 자녀 하나 둘 다 계속해서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A사 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적으로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가족들 각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로 묶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에 대해 짚어드렸고요. 자,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에 간병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24시간 내내 간병인이 붙어 있고요. 한 질병당 140일까지 간병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저 보험료 10,000원이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 있으신 분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랫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전화 걸어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한 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어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예전에 예. 어머니가 그 보험회사를 잠깐 다니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니실 때 그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는데 예. 그 보험을 가지고 2년 전에 그 약관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관 대출을 받고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사람 좀 부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나 해서 좀 예. 조언을 부탁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약관 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갚아야 될 게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3가지 보험 가지고 계신데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좀 추가로 가입을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험료도 지금 부담이 되시는 상황일까요? 예,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40이거든요. 40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병력이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래도 필요한 보장들, 앞으로 필요한 것까지 챙겨서 저희가 한번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교보생명의 더 든든한 유니버셜 종신보험 2013년도에 가입해 주셨고요. 우체국 실비와 함께 DB 손해, 참 좋은 운전자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9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어머니께서 예전에 좀 보험회사에 다니시면서 보험을 가입해놨는데 그중에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에 약관 대출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신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반적인 보험 살펴주시죠. 김경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증권 잘 받아보았고요. 모두 3가지 증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 처음에 그 더 든든한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우체국의 실비보험을 별도로 단독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네네. 부분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요거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29만 원이 조금 넘게 이렇게 납입 중이신데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약관 대출이 좀 있어서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우선 그 더 든든한 유니버셜 종신보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 항상 보험은 이름에 그 모든 보험 상품에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딱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시에 사망 진단 자금을 사망 보험금을 받으시는 요런 보험이신데, 주계약을 보니까 1억을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1억에 대한 보험금이 16만 8,400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품 자체가 나머지 부분에 특약들을 쭉 넣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준비를 잘, 어머님이 보험회사 다니실 때 이렇게 준비를 좀 해 놓으셨는데, 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때요? 요게 지금 특약 부분은 다 80세가 만기고요. 그리고 이 담보 내용 중에 3가지가 3년마다 갱신 담보들이 있는데, 요 3가지 3년 갱신 담보가 굉장히 위험률이 높아서 갱신율이 조금 높을 요런 담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요거 증권에 보시면은 처음 주신 보험료는 22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24만 5천 원이 넘게 요렇게 내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은 몇 번 안 됐는데 보험료가 벌써 2만 원 이상 오르신 거고, 그리고 약관 대출까지 있으시다 보면 아마 여기다 대출 이자도 별도로 납입하고 계실 텐데, 보험 상품을 이렇게 계속 오르는 상품으로 계속 오르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용을 조금 확인해 드릴 필요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이 상품이 약관 대출이 있어서 다시 갚기도 힘드시고 이자도 계속 납입하셔야 돼서 무조건 정리를 하셔라, 아니면은 뭐 대출을 다 갚고 유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보장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건 과연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정확히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보장 내용을 살짝 알려드릴 텐데, 우선 재해장애연금, 이것도 여기부터 모든 밑에 특약들이 80세 만기죠. 만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재해장애연금 특약이 있는데, 요거는 재해로 인해서 80% 이상의 내 신체에 80% 이상의 장애가 일어났을 때 매년 1년에 1,500만 원씩 10년을 지급받으시는 요런 담보거든요. 그리고 50% 이상 이렇게 장애가 나면 750만 원씩 10년 요런 담보고요. 상해 특약은 뭐냐면, 재해 상해 특약은 뭐냐면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상해에 프로테지를 나는 거예요. 만약에 3%의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3%, 요렇게, 아니면 10% 장애가 일어났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10%, 요렇게 받으시는 요런 담보고요. 그다음에 재해 치료비 특약, 요런 건 통원비 10,000원 나오는 거, 그다음에 골절비 30만 원, 그다음에 재해 수술비 50만 원, 요런 기본적인 담보 가지고 계시고요. 뭐 CI 보장 특약, 요런 건 소외감 걸리시면은 진단 자금 받으시는 건데, 요거는 뭐 소외감 걸리셔서 한 400만 원 정도 진단 자금 요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남성 건강 치료 특약. 아까 플랜 A 그 강의를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성건강 치료 특약에 2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 2대 질환에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신 거예요. 보장 범위가 좋네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요 담보 내용에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요 담보 걸리시면 2천만 원 진단자금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암 입원 특약, 그냥 일반 입원 특약, 요런 부분들은 생명 쪽 입원 특약은 예전에 가입하신 부분은 다 3일 초과부터 받으시는 거 아시죠? 네. 3일 초과부터 시작해서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당일부터 받는 특약을 여기 신입원 특약으로 가입을 해 놓으셨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3년마다 갱신이라 여기 좀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보 수술 특약, 요것도 3년마다 갱신인데 1호종 수술 특약이에요. 근데 1종 수술 특약을 하면 10만 원, 5종 수술 특약하면 300만 원, 이렇게 종별로 이렇게 받으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2번 보장받는 CI 특약.
요거 5천만 원 가입하셨는데 아마 진단자금을 전혀 없으셔서 요 특약을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 진단자금 보면은 CI, 우리 보험 방송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죠. CI 보험, 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야지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런 건데, 첫 번째 중대한 질병이 걸리시면 CI 진단자금 5천만 원을 받으시는데 요게 만기가 80세예요. 이것도 만기가 짧네요. 네네. 그래서 80세 이전에 CI 진단자금을 받으시면 나머지 두 번째 받는 CI 자금은 종신으로 자동이 연장이 되는데, 80세 이전에 CI가 발생하지 않으면 두 번째 받는 CI는 성립되지도 않고요. 나중에 이제 80세 만기가 되면 끝나버리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보험료만 내고 보장을 못 받게 되는 네네. 거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별로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이런 담보들인 거죠. 그다음에 우체국 실비보험, 요거는 시청자님, 네, 네네,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겠습니다. 네네. 우체국 실비보험 요거는 10년 납, 10년 만기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10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2020년 내년 되면 만기가 돼요. 그래서 요 담보 내용대로는 내년까지가 만기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최근에 나온 착한 실손으로 아마 전환이 바로 될 거예요, 우체국에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담보 내용이 어떠냐면, 상해 질병 입원은 90%까지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 질병 약제비는 5천 원 공제해서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통원은 10,000원 공제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요 담보 내용인데, 요거 담보 내용은 2020년도까지만, 그다음에 그 내용 끝나면 최근에 나온 착한 실손으로 이렇게 가입 담보 내용 바꿔서 이렇게 준비되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요거 최근에 19년도 올해 가입을 하셨어요. 예, 올해 그래서 뭐 상해 사망, 상해 호유 장애 3%부터 나오는 거랑 응급실 내원비를 잘 들어 놓으셨네. 응급실 내원비를 상해하고 질병 같이 응급, 비응급 모두 5만 원 받으시는 이런 담보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예전에는 가입 담보 금액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담보 내용 크게 잘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뭐 30만 원 받는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자동차 처리 지원금 요런 부분은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먼저 합의를 하려면 내가 내 돈을 먼저 준비를 해서 합의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됐었는데, 지금 운전자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운전자 보험은 잘 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입 진단을 내리자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예. 네, 왜냐하면은 약관 대출을 해서 적립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립금이 원금에 도달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우체국 실비나 운전자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두 가지만 가져가면 한 45,000원대 준비가 가능하신데, 요거만 가지고는 담보 내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보장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쪽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통합적으로 뭐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다 포함해서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한 15만 6천 원 정도의 가입 가능하시니까 보험료를 한 20만 원 정도로 납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유가 되시면 10만 원 절감된 부분을 연금이나 노후 대비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약관 대출 이자도 부담인데, 거기다 종신보험 안에 뭐 만기도 짧고요, 특약까지 좀 갱신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담 다 끌어안지 마시고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대신에 저희가 만기 길게 그리고 비갱신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월 보험료 줄어드시면서 갱신 부담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살펴보죠. 자, 04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남편의 보험에 13살 자녀의 보험이 같이 묶여 있어요. 자녀의 보험이 30세까지 보장인데 만기가 되면 새로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딸이 따로 분리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자, 홍지연 전문가님,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요, 지금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건강할 때 네네. 바꿔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이렇게 준비하셨던 거는 가격 면에서 보험료 면에서 저렴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같이 부모 보험에 같이 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 자녀의 보장이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작을 때 지금 교체를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30살 때, 만기 때 새로 교체를 해주시면 그때 가면은 30세의 위험률로 보험을 새로 준비를 하시는 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싼 보험료로 한 70년을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살 된 우리 아이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 조금 더 저렴하겠죠? 저렴한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니까 87년을 무려 87년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하고 어릴 때 새로 준비해 놓는 게 저렴하고 보장도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우리 가족보험 묶여 있으신 분들 따로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